오늘은 뭘 먹을까? 또 오늘 뭘 할까? 끝없는 이 고민, 우리 올해는 좀 그만하기로 하죠. 일단 이 지하철 노선도를 딱 펴세요. 제가 이 중에 요즘 가볼만하다 싶은 지역의 지하철역을 딱 집어서 이 기자와 편집장을 거친 안목으로 맛집, 인기 카페, 즐길거리 등을 완전 촘촘하게 알려드릴게요. 그 첫 번째는 삼성역입니다. 이 삼성역 주변 맛집 원픽은 딤섬집 팀원이에요. 지난 2019년 12월에 국내 1호점인 이 삼성점이 오픈을 했어요. 그런데 2020년 잠실 롯데백화점에 잠실점을 오픈하고 또 작년 2월 26일 용산 아이파크에 용산점을 오픈해 어느새 국내에 3곳이 생겼더라고요. 저는 이 삼성점에 오픈하자마자 왔었어요. 홍콩에서 워낙 유명한 맛집이었거든요. 특히 미쉐린 가이드의 별을 받은 맛집으로도 잘 알려져 있었죠. 맛은 어땠냐? 깜짝 놀랐죠. 딤섬 맛이 이렇게 다양하고 많이 먹어도 질리지 않을 수가 있구나 싶었어요. 일단 이 시그니처 메뉴는 차슈바오번이에요. 저 차슈바오번 정말 좋아해요. 마카오와 홍콩에 유명하다는 식당들에서 정말 다 먹어봤는데 이 팀호한 버전도 정말 기절할 뻔했어요. 이렇게 딱 보면 커피 번에 이 미니미 사이즈처럼 생겼어요. 근데 그 속에는 버터가 아니라 이 짭조름한 소고기 소가 들어있죠. 달콤하고 바삭한 번과 이 짭조름한 소고기 소가 어울릴까 싶었지만 완전 찰떡궁합이에요. 딤섬은 크게 찐 것과 튀긴 것으로 나뉘어요. 이 찐 버전에는 탱글한 새우살이 들어간 하가와 돼지고기, 해산물 등으로 소를 채운 샤오마이 맛보면 정말 좋고요. 또 튀긴 버전에선 두유피 새우 춘건 완전 추천해요. 이 바삭함이 2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소인 새우살도 이렇게 탱글탱글하게 살아있어서 정말 식감 최고죠. 또 고추냉이 새우 춘건은 한국인이 좋아하는 메뉴예요. 만약 이곳에 이 2-3명이 가게 되시면 딤섬 한 5-6개 정도 이렇게 착 시켜놓고 고루 맛보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딤섬 한 접시당 한 3피스씩 정도 나와요. 그리고 이 홍콩식 우육면이나 완탕면, 또 차슈 볶음밥 같은 거를 식사로 시키시면 양이 아주 적당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디저트, 홍콩식 에그타르트, 정말 그만입니다. 이 삼성역에는 코엑스와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스타필드몰 등 이 쇼핑과 즐길거리의 천국이잖아요. 특히 아이 쇼핑 좋아하시는 분들은 몇 시간은 너끈 돌아다니실 수 있어요. 그래도 이 쇼핑 말고 즐길거리를 몇 개 짚어본다면 가장 먼저 이 별마당 도서관을 꼽고 싶어요. 도서관 의자에 앉아서 책이나 잡지도 읽을 수 있고 또 때때로 강좌도 열리거든요. 날짜에 맞춰서 오시면 이 유명 저자나 연사의 강의를 들으실 수도 있어요. 강의를 제가 따로 들어본 적은 없는데 저 여기 진짜 자주 가거든요. 근데 중간중간 옆에서 강좌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봤을 때 되게 괜찮은 분들 많이 오셨던 걸로 기억을 해요. 또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옆쪽에 메가박스로 향하시면 되죠. 좀 오래된 곳이긴 하지만 여전히 강남권에서는 손꼽히는 영화관이라고 할 수 있어요. 또 코엑스일 때는 내부뿐만 아니라 이 외부에도 볼거리가 있거든요. 때때로 이 굵직한 브랜드들의 팝업 이벤트가 열리기도 해요. 최근에는 넷플릭스 인기 드라마 이 지옥의 홍보관이 조성돼 있었어요. 지옥 괴물 있죠. 이 건물 위에 킹콩처럼 그 괴물이 서 있고 그랬었어요. 코엑스 동문 입구 주변에는 한때 이 논란이 됐던 강남 스타일 조형물이 거대하게 자리하고 있어요. 아시나요? 야, 이 싸이 강남 스타일의 이 말춤손 있죠. 이 딱 손 부분만 이 사람 키가 넘는 거대한 사이즈로 만들어 놓았어요. 항상 12월 31일에 여기서 콘서트를 되게 크게 했었어요. 강남에서 있는 그 첫 콘서트를 진짜 싸이가 와가지고 해가지고 그때 아마 그 연결선상에서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삼성역 하면 떠오르는 유명한 전광판이 있죠. 한때 이 거대한 파도가 밀려오는 이 디지털 아트로 국내뿐만 아니라 이 세계인의 시선을 사로잡았었거든요. 가끔 거기서 이렇게 막 손 나와서 무슨 3D처럼 막 손이 나와가지고 나왔다 들어갔다 할 때도 있고 되게 재밌는 어떤 실험적인 디지털 영상이 되게 많이 올라와서 이 거리를 지나갈 때는 이번엔 또 어떤 영상이 올라와 있나 궁금한 건 사실이에요. 이 실물인가 환영인가 이 예술 작품 감상하듯이 잠시 감상하시면 머리도 식히고 좋죠. 작년 10월 삼성역 7번, 8번 출구 부근에 호련히 등장한 로스터리 카페가 하나 있어요. 이 삼성역 일대는 한마디로 빌딩 숲이잖아요. 그런데 이 빌딩 숲 사이로 2층에 대저택이 떡 등장해요.
미국 코네티켓에 있을 법한 모습이거든요. 이 주택을 개조해서 만든 곳이에요. 자체 로스팅한 스페셜티 원두를 기반으로 커피를 제공하는 이 핸드드립 전문 카페예요. 이곳은 장소가 정말 면면이 예술이고 영화 같거든요. 이 주택이 주는 특유의 운치가 있어요. 이 운치를 느끼면서 이 품격 있는 커피를 즐길 수 있는 곳이죠. 이 핸드드립 커피에서는 파나마 레리다 게이샤 내추럴을 추천하고 싶어요. 이 게이샤 커피 아로마가 특별하거든요. 이 향도 다층적이라 입안에서 뭔가 이 꽃이 피어나는 듯한 느낌이 나요. 이외에도 뭐 에스프레소를 기반으로 한 베리에이션 커피도 많이 판매를 해요. 근데 특히 이 트러플 모카라는 메뉴가 눈에 띄었는데 쉽게 말해서 이 라떼에 트러플 향이 가미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스콘 같은 경우도 다른 것보다 높이가 좀 더 높아요. 이쪽에서 나름 개발한 것 같거든요. 약간 스콘이 이렇게 단단하게 이렇게 주먹같이 생긴 게 아니라 이렇게 살짝 올라와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크림을 얹어주고 그래요. 맛있어. 꼭 먹어봐야 돼. 이 요즘 원하는 요소들을 굉장히 많이 갖추고 있는 곳이에요. 날이 풀리면 더욱 좋겠죠. 이 빌딩 숲이 빽빽한 서울의 도심 중의 도심, 이 삼성역 일대에서 이 오감이 충족되는 시간이 가능하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제가 추천한 공간들이 이 베스트 초이스가 되리라 믿어요. 그리고 더 알고 싶은 곳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세요. 또 제가 먼저 빨리 갔다 올게요. 용리단길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용산역 일대는 곳곳이 핫플이잖아요. 그 중에서도 요즘 용산의 랜드마크라 할 수 있는 아모레 퍼시픽 사옥 근처에서 제가 반드시 가볼 것과 즐길 거리들을 꼽아보았습니다. 웨이티 하우스 앤 레스토랑이라는 곳이 오픈했어요. 작년 11월? 그때쯤 오픈했더라고요. 가오픈 기간 있고 이랬는데. 근데 여긴 진짜 깜짝 놀랐어요. 홍콩 뒷골목 같고요. 레스토랑 바로 앞에 홍콩 택시가 놓여져 있어요. 근데 안으로 들어가면은 진짜 홍콩이에요. 일단 들어서면 어두컴컴. 이 정면에는 중국 스타일로 꾸민 바가 눈에 들어오는데 이 바 한켠에서는 하루 종일 이 찬물 화로가 보글보글 끓고 있어요. 여기에 클래식한 차 기물들, 뭐 중국풍의 접시들, 이 홍콩 누아르 영화에 나올 법한 풍경들이에요. 저는 점심때 가서 티 페어링을 했는데 근데 거기 티 소믈리에가 거기도 상주하세요. 그래서 오셔가지고 이렇게 매번 저희가 질문하거나 이러는 거 있으면 이게 어떻게 우려내서 먹으면 좋은지 되게 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면서 같이 해주시더라고요. 기본적으로 티와 음식 그리고 디저트도 팔아요. 뭐 그런 거 있잖아. 쌍화탕 들어간 타르트 막 이런 거. 근데 여기는 기물이 진짜 예술이에요. 차 딱 시키면 작은 쟁반 같은, 근데 이 쟁반도 약간 철제로 좀 되게 독특했고요. 거기 이제 차호에 잔 이렇게 해서 나오고 하는데 갖고 싶어.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몇몇 기물은 판매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저녁 메뉴가 훨씬 더 풍성하기는 해요. 상탕 크랩 위에 근사한 음침이라는 차가 올라가는데 이게 또 되게 구하기가 힘든 차로 유명하고 거지닭, 저 거지닭 진짜 좋아하거든요. 연잎에 이렇게 싸서 만드는 닭 요리인데 그것도 팔고 그리고 이 거지닭에는 모래버섯이 소로 들어가요. 운남성에서 나온 건데 저희 모래버섯 진짜 구하기 힘들거든요. 약간 트러플과 비견될 정도의 되게 고급 버섯이에요. 이 귀한 식재료가 들어간 음식을 맛볼 수 있다니 정말 특별하죠. 또 밤에는 티를 베이스로 만든 칵테일도 판매하니까 정말 솔깃하지 않나요? 어느 날 왔더니 건물들이 왜 이렇게 다들 키들이 높아졌어? 너무 멋진 데가 많은데 그래도 일단 그 중에서 단연 돋보이는 곳 아모레 퍼시픽 본사 건물 있잖아요. 데이비드 치퍼필드라는 유명 건축가가 건축을 해서 여기는 사실 오픈 전부터도 되게 많은 관심을 받던 곳이에요. 내부도 예술이에요. 기존 회사 건물들의 고정관념을 깬 근사한 곳이죠. 건축을 하나하나 살펴보자면 정말 끝이 없지만 저는 여기서 즐길 거리를 몇 개 짚어볼게요. 그냥 1층에 로비에 들어가도 뭐 벤치 같은 거 있어요. 그럼 이강호 작가도 되게 잘하는 우리나라 디자이너들 작가이거든요. 그분 가구 막 놓여져 있고 근데 저는 또 개인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작가라서 더 기억을 하고 있지만 올라프 엘리아슨의 작품이 이 건물 바로 외부에 턱 하고 있죠. 세계적인 작가인 올라프 엘리아스는 2016년도 리움에서 대규모 전시를 개최했었는데 이때 가보신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이 전시장 한켠을 비가 오는 곳으로 만들었었거든요.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작품 무지개 집합이라는 거죠. 이 올라프 엘리아슨의 오버 디페닝은 크게 반사경과 거울 연못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뭐 햇빛, 뭐 어둠, 바람, 비 뭐 이런 자연의 변화에 따라서 같이 그 느낌을 달리하는 정말 대작이에요. 이 올라프 엘리아슨 자체가 본인의 이 작업에 자연을 되게 많이 끌어들여요. 이렇게 보면 그 아래 거울 연못에
날이 밝거나 어둡거나 뭐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불거나 그 자연이 다 거울에 담기잖아요. 그거에 따라 이 작품의 느낌이 변하는 거거든요. 특히 저는 낙엽지거나 아니면 막 그 물들 때 그때 보면 또 이 작품이 완전 다른 느낌이 나죠. 이 내부에 있는 아몰퍼시픽 내부 미술관에서 분기별로 전시를 하더라고요. 소장전 하는 것도 봤어요. 근데 되게 컬렉션 자체는 되게 좋은 것 같고요. 요즘 다 예약해야 되잖아요. 예약하면은 되게 쉽게 들어갈 수 있더라고요. 저는 여기 사실 지하 1층은 정말 자주자주 와요. 왜냐, 거기에 맛집도 많아요. 카페도 유명한 데도 있고. 그런데 여기 문구 편집숍, 제가 너무 좋아하는 타스코 오피치나가 있거든요. 이 스웨덴에서 온 스테이셔너리 브랜드인 북바인더스 디자인의 컬러풀한 각종 제품들을 비롯해서 뭐 디자인 오피스용품, 가방 등을 판매해요. 가격이 솔직히 약간 비싸기는 한데 어쩔 땐 득템도 하고 어쩔 땐 그냥 빈손으로 가도 일단 막 채워지고 가는 그런 느낌이 나서 좋더라고요. 2021년 이 용산 일대를 뜨겁게 달군 레스토랑이 있죠. 어프로치. 이 브런치 레스토랑인데 정말 여긴 오픈 직후부터 이 줄행렬이 장난이 아니었어요. 낮에 가면 번호표 받아들고 한참을 기다리다가 들어갈 수 있었죠. 아니 근데 좀 특이하긴 해. 브런치 메뉴인데 되게 심플한 메뉴였는데 정말 인기가 너무 많았었어요. 저녁에는 와인을 또 판매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저녁에도 이 브런치 메뉴를 정말 올데이로 계속 팔아요. 또 이제 와인이 있으니까 좀 더 와인에 맞춘 뭐 마카다미아 후무스나 뭐 폴포 같은 것들 추가적으로 더 판매를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가 양옥집, 2층 양옥집을 개조한 형태예요. 그래서 야외에 정원이 있거든요. 거기 테이블이 있는데 막 나무도 있고 사실 밤 되면 분위기가 더 되게 좋아져요. 그리고 여긴 브런치 기물들도 세련됐는데 정말 탐나는 것들 투성이거든요. 이 아래층 숍에서 따로 판매해요. 근데 인기가 워낙 많았던 터라 이 숍을 재정비해서 아예 제대로 된 소품 숍으로 곧 선보일 계획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막 여기 잼도 직접 만드는데 잼도 판매하기 시작하고 했는데 녹색 잼이 있는 거예요. 저희는 저거 아보카도 아니에요? 아보카도 이렇게 그게 아니고 그 마카다미아 잼 뭐 이런 약간 좀 특별한 별미 잼들이 있어서 좋았죠. 용산 일대는 이 세월 입은 마천루와 이 낡은 옛 건물들이 공존하는 곳이죠.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는 맛집들이 존재해요. 이 거리를 걸으면서 이 분위기를 느끼는 것만으로도 정말 낭만적인데요. 뭐 여기에 입맛 쫙 살리는 맛있는 음식과 또 편집숍에서 물건을 득템하는 행운이 있다면 더없이 만족스럽겠죠. 여러분 또 궁금하신 곳 있으면 댓글 한번 남겨주세요. 제가 발빠르게 다녀올게요. 갤러리아 백화점, 현대아파트, 오렌지조. 정말 이 1980년에서 90년대 부의 상징이었던 동네인데요. 이 오렌지족의 메카이자 유행을 선도하던 지역, 아성 있는 도시, 야구정역 부근의 핫플들을 골라봤습니다. 한동안 좀 주춤했던 도산공원 일대가 몇 년 전부터 다시 한번 부흥을 이뤄내고 있어요. 그 시작에 퀸마마 마켓이 한몫을 했어요. 패션 브랜드 오브제, 이 오브제 신화를 이끈 디자이너 윤한이, 강진영이 두 분이 기획하고 운영했던 복합 문화 공간이에요. 현대카드 쿠킹 라이브러리, 또 펠트커피, 또 레스토랑 살바토레 쿠오모 등이 모여있는 이 화려한 거리에 중심처럼 자리하고 있는 이 4층짜리 건물이 정말 멀리서 봐도 딱 보여요. 이 위용 있는 자태를 뽐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작년 2월 이 퀸마마 마켓이 떠나고 이 자리에 젠틀몬스터가 들어서면서 하우스 오브 도산을 오픈했어요. 퀸마마 마켓이 떠난 건 좀 아쉽지만 아니 젠틀몬스터라니, 아트와 디자인의 경계를 넘나드는 아방가르드한 프레젠테이션이 정말 압도적인 브랜드잖아요. 정말 두 손 들어 환영했죠. 웰컴이었어요. 하우스 오브 도산은 1층의 라운지, 그 다음에 M층, 2층, 3층은 젠틀몬스터 쇼룸으로 활용하고 있고 4층은 템버린즈 브랜드숍으로 조성되어 있는데 이곳의 지하 1층이 또 환상적이죠. 이 누데이크라는 카페가 위치하거든요. 이 누데이크는 젠틀몬스터 산하의 베이커리 카페 브랜드예요. 들어서면 일단 신선한 충격이 밀고 들어옵니다. 기발한 디자인의 디저트가 마치 런어웨이에 서듯 쇼케이스에 줄지어 놓여 있어요. 저 개인적으로 제일 충격적이었던 거는 이 푸드에 블랙 컬러를 사용한 점이에요. 저희가 입맛을 돋우는 색으로 레드를 손꼽곤 하잖아요. 아니 레드와는 거리가 멀어도 너무 먼 블랙을 푸드에 들이는 이 과감함에 처음엔 이거 정말
이래도 되나 싶었었거든요. 이 디저트 디자인도 정말 유일무이합니다. 처음 봤을 때 이 백록당, 천지 같은 화산 호수를 떠올렸었어요. 말차 크림을 중앙에 담고 먹물 페이스트리로 주변을 감싼 피크 케이크. 이건 오전이면 이미 솔드아웃 되는 너무나 인기 많은 제품이죠. 또 그리고 이 손가락 한 마디만한 크기의 크루아상, 콜리플라워 모양의 케이크 등 정말 일반적인 디자인이 없어요. 완전 실험적이에요. 의데이크의 디저트류는 이 오후가 되면 품절되기 십상이에요. 만약에 홀 케이크가 필요하다, 그럼 빨리 서두르셔야 돼요. 코로나 이후로 괜찮은 전시가 꽤 많이 열려요. 저 최근에는 구찌가든 아키타이프, 절대적인 전형 이런 전시를 개최했는데 와, 볼거리가 되게 찬란했어요. 이 압구정동에도 주목받고 있는 미술관이 있어요. 요즘 아트에 관심이 많은 이 MZ 세대들이 즐겨 찾는 곳으로 잘 알려져 있더라고요. 바로 K현대미술관. 뉴욕의 그 현대미술관, 또 아니면 파리의 팔레드 도쿄처럼 요즘 사람들이 문턱을 낮추고 좀 쉽게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공간이거든요. 이곳 또한 그렇게 사람들이 편히 찾아들 수 있게 하겠다라는 포부를 지니고 있는 곳이에요. 지하 1층부터 6층까지 모두 전시장으로 활용하고 있어요. 이곳에서는 알렉산더 칼더의 회고전이나 아니면 그래피티를 중심으로 한 위대한 낙서전 같이 좀 이렇게 사람들한테 좋은 반응을 얻는 전시들을 많이 개최해왔는데 이 또 최근에는 필립 할스만의 사진전, 이 점핑 어게인이 큰 주목을 받고 있어요. 유명 매체인 라이프지의 표지만 무려 101번을 장식한 거장 작가예요. 오드리 헵번이 점핑하는 사진이 있거든요. 바로 이 점핑 시리즈를 작업하신 작가죠. 이번 전시는 할스만의 점핑 시리즈를 중심으로 보여줘요. 오드리 헵번, 살바토르 달리, 아인슈타인 등 인물들의 표정이 하나같이 밝고 되게 익살스러워요. 전시를 보고 있는 저도 덩달아서 좀 같이 기분이 좋아지는 감흥을 잔뜩 얻고 왔어요. 저는 이곳이 처음 오픈했을 때 정말 특이했던 게 하나 있거든요. 매일 밤 10시까지 전시장을 운영한다는 거예요. 아니, 대부분 갤러리들은 오후 7시? 어떨 땐 5시? 이렇게 문을 닫거든요. 근데 밤 10시 압구정동에서 밥 먹고 친구들이랑 놀다가 집에 들어가는 길에 그래 괜찮네 하고 전시 한 편 감상하고 들어간다, 이런 약간 그 있어빌러티? 이런 라이프가 실현될 수 있겠더라고요. 물론 이게 보니까 코로나 이후로는 오픈 시간이 좀 바뀌었어요. 요즘은 오후 7시면 문을 닫는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꼬꼬마 기자 시절에 압구정 일대 취재를 나갔다가 포토그래퍼랑 밥을 같이 먹게 됐어요. 완전 맛집을 데려가 주겠다고 저를 이끌었던 곳이 바로 이 두레국수예요. 아니, 지금은 이 압구정동의 터줏대감 맛집으로 너무 유명해졌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아는 사람만 아는 약간 찐맛집 그런 느낌이 강했었어요. 여기서 포토그래퍼가 추천해준 대로 두레국수 하나, 비빔밥 하나 이렇게 시켜서 같이 나눠 먹었는데 메뉴가 이렇게 씩 나오는데 아니, 전 맛집이라고 해서 기대를 했는데 국수에 고기랑 쑥갓 정도 이러고 있고 반찬도 그냥 김치, 음식이 너무 단출하고 좀 소박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속으로는 에게 이랬었는데 국물을 한술 뜨니까 와, 맛이 이게 뭔가 고기 묵직한 맛도 나는 것 같으면서 깔끔하고 냄새도 안 나고 그래서 되게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또 면발이 되게 마음에 들었었어요. 좀 되게 얇고 탱탱한 편이었거든요. 또 여기다가 푸짐한 비빔밥을 먹으면 또 환상의 콤비더라고요. 근데 이 두레국수는 알고 보니까 전골류가 더 유명하더라고요. 특히 곱창 전골 많이들 찾으시는데 이 곱창에 육수, 각종 야채, 또 우동면 같이 좀 굵은 국수면이랑 당면이 들어간 이 곱창 전골은요 얼큰 시원해요. 여기에 곱창의 고소함까지 더해지니까 정말 솔직히 술 땡기는 맛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반면에 또 해장하기도 괜찮은 맛이더라고요. 그리고 여기가 좀 막판에 다들 이런 전골 먹고 나면 볶음밥 해먹고 하잖아요. 원추. 최민수와 엄정화가 출연한 영화 바람 부는 날이면 압구정동에 가야 한다. 브라운 아이즈의 노래, 비 오는 압구정 등 이 압구정동은 은근 많은 이들한테 영감을 불어넣었어요. 정말 이 한 시대를 풍미한 내공 있는 동네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요즘 이 MZ 세대들 사이에서 압구정동이 다시 핫한 지역으로 지대한 관심을 받고 있다는데요. 이 과거의 찬란한 역사 위로 또 어떤 새로운 역사를 덧입힐지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궁금하신 지역 있으면 댓글 한번 남겨주세요. 제가 또 열심히 다녀오겠습니다. 잠실역에 있을 때는 원조 핫플이라고 할 수 있어요. 1989년
이 대망의 롯데월드가 오픈한 이래 이 잠실역 일대는 언제나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머스트고 플레이스로 손꼽혀왔었죠. 여기에 최근에는 롯데월드 타워까지 들어서면서 세계적으로 더 큰 관심을 받고 있어요. 뼛속까지 핫한 동네 잠실역 부근에서 제가 반드시 가볼 3곳을 꼽아보았습니다. 이름 들어보시면 다들 깜짝 놀라실 거예요. 변한 데가 엔젤리너스예요. 저희가 맨날 가던 그 프랜차이즈 카페 있잖아요. 근데 이 잠실 롯데월드몰 지하 1층, 이게 딱 에비뉴엘 지하층이거든요. 거기에 완전 다른 모습으로 조성이 되어 있어요. 일단 들어서면 화이트. 그러니까 사실 이게 엔젤리너스라고 생각하고 들어가진 않게 되더라고요. 요즘 스타일이 되게 핫한 카페야? 하고선 들어가게 되는데 들어가면 엔젤리너스. 일단 제일 먼저 다른 건 로스팅 룸이 조성이 되어 있어요. 딱 입구에 크게 있거든요. 그리고 시간에 맞춰서 로스팅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원두도 되게 좀 스페셜티 원두 같은 걸 다양하게 구비해 놓으셨더라고요. 뭐 에티오피아 샤키소 지원 스페셜 허니, 또 루안다 쿠카무 등의 이 원두를 핸드드립으로 판매하고 또 각종 에스프레소 베리에이션과 뭐 아인슈페너, 너티크림 클라우드 등의 음료도 판매해요. 요즘 베이커리 카페 여전히 인기잖아요. 솔직히 저는 베이커리만 사오고 싶다라는 생각도 했었거든요. 그럴 정도로 되게 종류 다양하게 보니까 윤 셰프 정직한 제빵소 여기랑 협업을 했더라고요. 뭐 인절미빵, 앙버터 등 요즘 인기 많은 빵류와 뭐 케이크까지 다양하게 구비하고 있죠. 여기가 정말 신경 썼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곳으로 변했더라고요. 근데 이 중에서 제일 큰 변화는 그 안쪽에 룸이 따로 마련이 되어 있는데 여기가 미디어 월로 되어 있어요. 여기야말로 진짜 갤러리 같죠. 이 벽이 실시간으로 변해요. 뭐 계절이 변하기도 하고 저 갔을 때 설원도 보기도 했거든요. 이 그냥 테이블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이 예술 작품의 일부가 되는 듯한 기분이 들어요. 우리나라의 손꼽히는 명소죠. 롯데월드 타워. 사실 이 롯데월드 타워 자체가 너무 유명한 것 같아요. 제 지인은 이탈리아 남부 이 시골 중에서도 시골로 여행을 갔다가 한 레스토랑에서 이탈리아 분들이 막 다가와가지고 아니 롯데월드 타워 무너진다는데 괜찮냐는 아주 황당한 질문을 받은 일화도 있었어요. 근데 화제긴 화제인가 봐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너무 잘 보여. 우리나라 다니다 보면 뭐야 여기서도 롯데월드 타워가 보여? 약간 그렇게 놀라는 일들이 좀 있거든요. 제가 한번 또 그 노르웨이 대사관에 미팅을 간 적이 있어요. 여기에서 롯데월드 타워도 보인다시는 거예요. 그래서 설마 믿을 수 없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서 보는데 진짜 작은데 보여요. 그게 또 모양이 워낙에 특징이 있으니까 딱 알아보겠는 거예요. 전 정말 여기서 너 하루 종일 있어. 그래도 있을 수 있어요. 쇼핑, 뭐 패션, 뷰티 다 있고 리빙 있고 카페 있고 뭐 레스토랑 있고 다 있잖아요. 얼마든지 거기에서 시간을 보낼 수 있으나 또 여기에 보면 그 앞에 석촌호수라는 또 너무 좋은 볼거리도 있고 또 가든도 되게 크게 조성이 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행사도 종종 개최돼요. 여기에서 디네 앙블랑, 프랑스에서 들어온 행사거든요. 다들 이렇게 흰색 옷 입고 모여가지고 식사하는 행사예요. 그거를 이 가든에서도 한번 했었고 작년에 샤넬 아이슬링크가 오픈했었죠. 근데 제일 재밌는 건 이 석촌호수 자체에서 이벤트를 할 때가 있거든요. 그 러버덕 유명하신 그 노란색 그분도 둥둥 떠 계셨고 스위트 스완 부부 백조 한 마리랑 새끼들 막 있었는데 그것도 보러 갔었고 그 스티키 몬스터 랩도 왔었어요. 그래서 그런 거 보는 재미에도 이것저것 구경하고 밖에도 보고 또 벚꽃 필 땐 벚꽃도 보고 이런 재미가 있는 데인 것 같아요. 작년에 롯데월드 타워 옆쪽에 호텔, 되게 좋은 호텔 하나가 오픈했어요. 소피텔 엠버서더 서울이라고. 이 소피텔 프랑스 호텔이거든요. 되게 우아하고 럭셔리해요. 여기도 루프탑 바를 운영을 해요. 라티튜드 32라고 독특하게 우주 컨셉이에요. 일단 야경을 품을 수 있는 곳이니까 여기서 한 잔 즐기면서 보기 되게 좋아요. 여기 되게 재밌는 게 물론 입구도 막 그렇게 우주 컨셉으로 꾸며놓긴 했지만 작은 디테일들 있잖아요. 메뉴판도 딱 나오는데 마블 코믹스 같은 그런 만화책 약간 뭔가 미래적인 얘기를 담고 있는 듯한 그런 만화책 같이 해서 나오고 잔이 너무 희한한 거예요. 막 삐죽삐죽 해서 보니까 보고 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저거 뭐야? 이래서 그거 물어봐서 그거를 먹어봤죠. 머큐리라는 칵테일이에요. 그래서 태양계 행성들 이름 붙여놔가지고 그냥 그것도 되게 재밌더라고요. 잠실역 일대로 훑어보다 보니까 오랜만에 롯데월드가 눈에 들어오네요.
이 어린 시절 친구들이랑 정말 열심히 많이 다녔었는데 말이에요. 이 갈 곳 많고 즐길 거리 넘쳐나는 잠실역이지만 저는 오랜만에 저희 이 동심을 찾아 롯데월드를 방문해 볼까요? 그동안 많이 바뀌었겠죠? 그래도 이 신나고 들뜨는 마음만은 똑같을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또 궁금하신 곳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세요. 제가 먼저 호다닥 다녀와서 소개해 드릴게요. 같은 이태원이라도 이 한강진역 부근은 또 다른 느낌이에요. 이 이태원이 새 옷을 갈아입은 듯한 그런 세련됨이 있죠. 꼼대가를 쏜 건물이 들어서면서 위상을 달리하기 시작한 거리. 이 한강진역 부근에서 반드시 가볼 곳과 즐길 거리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요즘 한 2년 전부터 우리나라 다이닝 씬에 내슈빌 핫치킨 버거가 아주 열풍을 이어가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 이태원에서 시작되긴 했었어요. 그 르프리크도 있고 라카두도 뭐 이런 데 유명했었는데 본인들 스타일만의 내슈빌 핫치킨 버거를 내놓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 한강진역에도 좀 요즘 유명세를 타고 있는 이 버거집이 하나 있죠. CK 비지랩. 그 남영동에 그 유영욱 바비큐 연구소라고 예약 되게 힘든데 거기 다들 아실 거예요. 거기에 이렇게 코스 메뉴 중에 이 치킨 버거가 있었어요. 그거를 이렇게 단품으로 내와가지고 아예 버거집을 차린 거죠. 오픈하자마자 사람들 엄청 줄 서 있었어요. 여긴 예약을 안 받거든요. 그래서 진짜 줄 서서 먹고 막 이랬는데 그래도 요즘은 좀 나아진 것 같긴 하더라고요. 어쨌든 치킨 버거집이잖아요. 메뉴 단출해요. 치킨 버거 딱 2종류. 오리지널 치킨 버거, 베이컨 치킨 버거. 유용욱 바비큐 연구소가 바베큐 진짜 그 맛집이잖아요. 고기를 잘 다루는 데잖아요. 이 베이컨 치킨 버거에는 직접 만든 베이컨이 들어가요. 이 오리지널 치킨 버거, 베이컨 치킨 버거 둘 다 매운 버거잖아요. 그러니까 핫치킨 버거잖아요. 매운 거다 생각하고 드셔야 돼요. 쉽게 보고 드시면 안 돼요. 치킨이 매워봤자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단 맵기 조절이 가능해요. 이 두 버거가 다. 그래서 0에서 3 난이도가 있는데 2단계 정도? 우리나라 신라면 정도 맵기라고 해요. 저는 더 매울 것 같긴 하거든요. 저는 매운 걸 잘 못 먹어서 아쉽지만 하고 일단 1단계를 시켰는데 와, 딱 이렇게 가져오는데 매운맛이 벌써 이렇게 코로 확 올라오긴 하더라고요. 뭐야, 이것도 매운 거 아니야? 막 이러고 먹었는데 저 끝까지 다는 못 먹었어요. 끝으로 갈수록 워낙에 육즙도 많고 전 더 매워지는 것 같더라고요. 또 프라이 빼놓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프라이도 요즘은 그 고구마 프라이 좋아하시는 분도 많은데 몰라. 환상의 짝꿍은 일단 감자야. 사실 모든 버거는 이 패티가 생명이잖아요. 패티 두께가 정말 두꺼워요. 정말 두꺼운데 겉은 튀김이잖아요. 어쨌든 이 너무 바삭해서 빵이랑 같이 먹으면 사실 이 빵에 이 바삭한 맛이 좀 이렇게 묻힐 수 있는데 바삭 소리가 날 정도로 정말 바삭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정말 잘 튀긴 치킨? 매운 치킨 먹는 느낌도 나고 빵이랑 먹으니까 훨씬 부드러워지고 저는 또 이제 베이컨 들어간 거 먹었으니까 베이컨이 시판 베이컨보다 훨씬 두껍거든요. 또 이 두꺼운 육즙의 맛이 조금 이 매운맛을 좀 감소시켜주는 듯한 느낌이 나긴 했어요. 이 한강진역 딱 나오면 일단 블루스퀘어, 우리나라 요즘 뮤지컬의 메카. 저 진짜 여러 번 갔었어요. 또 좀만 올라오면 현대카드 바이닐하우스 있고 이 한강진역 일대 최고 문화공간은 리움미술관인 것 같아요. 삼성이 만든 곳이잖아요. 전 일단 여기 건축물 참여한 건축가들 진짜 이름만 들어도 뭐 장누벨, 램플하스, 마리오 보타 이제 현존하는 최고의 건축가들이 다 참여를 했잖아요. 그런 건물이 서 있다는 것도 너무 멋진 것 같고 또 컬렉션이야 두말할 나위 없죠. 근데 어쨌든 여기도 한동안 문 닫았었죠. 여러 가지 이유로 뭐 코로나도 있었고 뭐 삼성 상황도 있었고 이랬었는데 10월 8일에 재개관했어요. 보니까 다들 예약해서 이미 다들 많이들 갔더라고요. 근데 과거에는 진짜 여기 엄청난 기획전들 많았었어요. 대작들이 아주 그냥 다 있었던 서도 전시 있었고 또 올라프 엘리아슨 그래서 그런 기획전들 위주로 했었는데 지금은 이런 대규모 기획전은 안 하고 상설전 위주로 하고 있더라고요. 여기 또 야외에도 작품들 아니시카푸어 뭐 이런 작품들 사진에도 이미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 사실 이렇게 지나가다가도 보이거든요. 그런 것들 다 바로 가까이서 감상하고 좋을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요즘 우리나라 다이닝 씬이 너무너무 화려해요. 왜 이렇게 다들 잘해요? 네, 한강진역은 또 오죽하겠어. 특히 최근에 이사온 바위 파스타, 시멘트 이 두 곳은 정말 예약 전쟁을 치러야 돼요. 그렇게 해서만 갈 수 있는 이런 파스타 맛집도 있고 그래도
이 중에서 하나 원픽을 한다면 보르고 한남 선택하고 싶어요. 셰프님이 파크 하얏 호텔 총 주방장 하셨던 분이에요. 저는 정말 이 꼬꼬마 기자 시절에 이 셰프님을 취재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총 주방장 하실 때였으니까 오 장난 아니셨는데 오늘 레스토랑 오픈하셔서 가봤더니 훨씬 부드러워지신 거예요. 이탈리아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본인의 레스토랑 이탈리안 가정식 위주로 선보이시고 우리한테 익숙한 이탈리안 메뉴도 있지만 토마토, 뭐 밀라네제 같은 좀 시중에서 쉽게 볼 수 없었던 그런 가정식 요리들도 보여주셔서 전 되게 맛있게 먹고 왔어요. 그리고 여기 진짜 가면 이탈리아 같거든요. 약간 이탈리아 벽, 그 왜 남부 쪽 가면 하얀색 벽들 막 직접 진짜 다 하몽도 직접 다 썰어주시고 뭐 빵부터 다 직접 구우시거든요. 디저트 하나하나 다 만들어주시거든요. 와 완전 이탈리아 이러면서 좋아하는데 여기 또 와인 마시기도 좋아요. 딱 그 플레이트가 나와요. 가끔 셰프님이 갖다 주세요. 뭐 하몽이랑 뭐 생햄, 막 치즈 막 이런 거 갖다 주시는데 와 그거랑 또 와인 마시면 하루가 그냥 가죠. 그러니까 토마토는 저도 여기서 처음 먹어봤어요. 근데 이탈리아 가정에서 많이 먹는다고 하는데 그 고기 익힌 거 있잖아요. 그렇게 얇게 썰어가지고 정말 슬라이스예요. 햄처럼 해서 이렇게 눌러놓고 여기다 좀 독특한 게 마요네즈 참치 소스를 중간에다가 놔요. 안 어울리지 않을까 했는데 너무 맛있었어요. 이탈리아 출신 셰프님이 이탈리안 스타일로 보여주신다는 게 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자유로운 감성으로 넘쳐나는 한강진역 부근에서 알찬 하루를 계획하신다면 이 문화 콘텐츠를 놓치지 마시길 바래요. 여기다가 각종 맛집까지 말 그대로 오감이 충족되는 시간을 누릴 수 있어요. 자, 여러분 혹시 또 궁금하신 곳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세요. 제가 먼저 후다닥 다녀와서 소개해드릴게요. 신사역하면 가로수길이죠. 아니 가로수길이 포화되니까 세로수길이 생기더라고요. 왜 그 호련히 서 있는 가로수가 가지를 이렇게 사방으로 뻗어나가듯 이 맛집과 각종 즐길거리로 이 컨텐츠를 꽉꽉 채워나가는 이 신사역 일대 머스트고 플레이스를 3곳 선정해봤습니다. 국내에 언제 들어오나 기다렸던 브랜드예요. 이 귀여운 여우 모양의 로고가 유명한 프랑스 패션 브랜드죠. 메종 키츠네. 키츠네가 일본말로 여우잖아요. 근데 일단 공식적으로는 프랑스에서 탄생한 패션 브랜드인데 그 디자이너가 프랑스 디자이너, 일본 디자이너 이렇게 같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브랜드를 저만 기다렸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아니 가로수길에 이 매장을 오픈한 즉시 방문하려는 사람들도 정말 줄행렬을 이루더라고요. 여기는 입구가 좀 되게 서정적이거든요. 양쪽으로 이렇게 대나무가 늘어선 적당한 길을 통과해야 매장을 만날 수가 있어요. 또 매장은 2층짜리 단독 건물이에요. 뭔가 이 숲속에 있는 집처럼 되게 아담하고 예뻐요. 이 메종 키친의 매장의 1층에는 또 카페가 있어요. 그리고 쇼핑하러 갔다가 커피 한 잔 반드시 필요한 거잖아요. 물론 카페만 가기 위해 방문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패션 브랜드가 운영하는 카페잖아요. 분위기가 되게 괜찮아요. 화이트 컬러와 우드를 기본으로 되게 아늑하고 되게 편해요. 커피 맛도 괜찮고요. 또 특히 라떼나 밀크티 같이 우유 거품이 들어가는 음료에는 라떼 아트라고도 저희가 하는데 이 여우 모양의 스텐실 아트를 딱 올려줘요. 여우를 되게 잘 활용을 했어요. 이 디저트에도 이 여우 모양이 들어가 있는데 예뻐서 손이 안 갈 수가 없거든요. 이 여우 모양의 스텐실 아트를 올린 사브레 쿠키나 아니면 다른 디저트들, 케이크류도 있어요. 예쁘고 일단 귀여우니까 다들 많이 찾게 되죠. 또 한쪽에서는 원두를 비롯해서 뭐 스테이셔너리, 에코백, PB 상품도 판매하는데 가격이 좀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마음같이 이렇게 쉽게 사기는 조금 힘든 편이죠. 가로수길에 나이스 웨더 마켓이 처음 등장했을 때 저 진짜 이렇게 지나가다 봤거든요. 저는 서핑 전문 샵인가 했었어요. 간판도 되게 파란색이고 얼핏 안을 들여다봤는데 뭐 냉장 쇼케이스도 있고 스테이셔너리도 있고 마롱잼도 있고 칫솔도 있고 심지어 캐비어도 있더라고요. 완전 라이프스타일 편집숍. 좀 크기가 아담한 편이라 되게 잘 만든 편의점 같은 느낌이었어요. 이 나이스 웨더 마켓의 셀렉이 좋긴 좋았나 봐요. 그 여의도에 더 현대 서울에도 보다 큰 규모로 입점하는 듯 이렇게 승승장구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가로수길점이 문을 닫았어요. 옆에 보다 더 큰 공간으로 자리를 옮겨서 리노베이션 끝에 최근에 다시 오픈을 했죠. 이 새로워진 나이스 웨더 마켓은 기존의 편의점과는 되게 다른 느낌이었어요.
백화점 같이 좀 이렇게 짱짱해졌거든요. 일단 널찍한 게 되게 보기 좋았고 물건도 훨씬 더 많이 늘었고요. 그리고 아이템들은 뭐 여전히 정말 모든 트렌드들을 집합해 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비건 제품도 있었고 또 스트리트 패션 브랜드들도 있고요. 나이스웨이도 PB 제품들도 되게 잘 만들었거든요. 스낵 같은 것도 팔고 솔직히 보는 내내 재밌어서 눈이 막 이렇게 돌아가더라고요. 개성 넘치는 아이템들 찾는 분들, 요즘 재밌는 거 모으시고 구입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잖아요. 이곳이 정말 딱인 것 같아요. 요즘 서울 일대를 보시면 이 내기 시리즈의 레스토랑들이 오픈하는 거 보실 수 있어요. 내기 스키야키, 내기 실비, 내기 은하기야, 내기 규동. 정말 많은데요. 이 부흥의 시작이 있어요. 바로 가로수길에 내기 다이닝 라운지라고 할 수 있죠. 가포 요리를 판매하는 곳이거든요. 근데 이게 오픈 직후부터 되게 맛집이라고 소문이 많이 났었어요. 저도 몇 번의 실패 끝에 방문하게 됐거든요. 그리고 일단 갔더니 제일 궁금한 거, 아니 도대체 이름에 내기가 왜 붙어 있냐, 그게 궁금했는데 내기가 일본어로 파를 뜻하잖아요. 내기 다이닝 라운지에서는 싱싱한 제철 식재료에 내기, 이 파의 향긋함을 더해서 전문적인 조리 기술로 되게 트렌디한 일본 요리를 선보이겠다, 뭐 이런 의미에서 내기를 이름에 사용했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정말 있지 않을까 했는데 착 펼치니까 보이더라고요. 메뉴판에 내기. 가포 요리에는 또 무엇보다 반주를 빠뜨릴 수가 없거든요. 그래도 되게 다양한 사케 리스트를 구비하고 있는데 이 술 마시기 전에 잔을 고르는 시간이 주어집니다. 칸칸이 있는 판에 잔을 막 각기 다른 모양의 걸 담아서 가져와요. 고르세요. 근데 이게 또 뭐라고 되게 고민해요. 술 맛은 다 똑같을 텐데 엄청 고민하다가 이제 하나 고르면 바로 먹기 시작을 하는 거고요. 또 이곳에 바가 또 따로 있거든요. 여기서 오마카세 요리를 즐길 수 있더라고요. 사실 가포 요리는 되게 전문적인 스킬이 있어야 되는 요리니까 그러니까 솔직히 이 자리에 앉아서 오마카세를 즐기면 진수를 맛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여기에 비 오는 날 간 적이 있거든요. 술 한잔 이렇게 딱 기울이는데 그 창밖으로 빗소리까지 들리니까 운치 같고 되게 즐거웠던, 흥에 겨웠던 그 추억이 하나 있습니다. 이 신사역 일대는 가로수길을 중심으로 해서 점점 더 포화되는 것 같아요. 뭐 새로운 맛집, 패션, 뷰티, 리빙을 넘나드는 쇼핑 스팟, 그만큼 즐길 거리가 많아지는 거니까 방문 전에 이렇게 루트를 짜고 움직이시면 좀 더 도움이 되겠죠. 여러분 궁금하신 지역 있으시면 댓글 한번 남겨주세요. 제가 또 발빠르게 다녀오겠습니다. 뉴트로 스타일의 탄생지, 제가 힙지로라고도 하죠. 올해부터는 신한카드역으로 불리기도 하는 을지로 3가역으로 한번 향해볼까요? 오래된 인쇄소, 자재상, 노포들은 물론이고 이 개성 넘치는 카페와 맛집들로 넘쳐나는 이 거리에서 제가 매력적인 세 곳을 탐방해볼게요. 을지로 3가, 이렇게 좀 가볼 만한 곳을 검색을 해보면 언제나 이렇게 좀 앞쪽에 소개되는 곳이 있어요. 호랑이 카페. 일단 위치는 듣는 걸로 봤을 땐 심플해요. 을지로에 되게 유명한 상가죠. 대림상가 3층. 하지만 이 찾아가는 건 정말 쉽지가 않아요. 얼마나 복잡한지 정말 헤매다 갔거든요. 다시 너가 혼자서 찾아가라 하면 솔직히 자신이 없어요. 또 그래도 이렇게 막 좀 돌고 돌아서 호랑이 카페를 딱 발견하니까 돌고 도느라 짜증났던 그 감정이 이렇게 좀 수그러들더라고요. 이 막 뉴트로 스타일의 카페 간판이 뭔가 이렇게 막 낡았는데 뭔가 좀 이렇게 되게 한 끗 차이로 되게 멋있어요. 되게 작아요. 크지는 않은데 옛날 벽, 뭐 옛날 가구들 뭔가 이 막 낡은 듯 세련된 듯 되게 감성적인 공간이 펼쳐지더라고요. 와, 근데 카페치고는 정말 단출해요. 호랑이 라떼와 호랑이 싱글 라떼, 아메리카노 딱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거든요. 근데 이 호랑이 카페는 가기 전부터 이미 소문이 나 있었어요. 이 라떼 맛이 너무 희한하다. 딱 메뉴 3개. 역시 이 라떼에 대한 자부심이 장난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호랑이 라떼와 호랑이 싱글 라떼, 이름 비슷하죠. 하지만 차이는 원두에 있어요. 호랑이 싱글 라떼는 에티오피아 원두를 사용을 해요. 산미가 좀 있는 편이죠. 일반 호랑이 라떼보다 아무래도 좀 프리미엄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지 이게 또 가격차가 있더라고요. 호랑이 라떼 3,500원, 또 호랑이 싱글 라떼 5,000원. 근데 라떼 한 잔 3,500원이면 지금 무조건 괜찮은 거 아닌가요? 저는 이 호랑이 라떼 맛을 한번 봤어요.
근데 정말 일반 라떼랑은 맛이 정말 달라요. 되게 고소해요. 아니 이게 어떻게 이렇게 고소한 맛이 나지? 되게 유추를 막 해봤거든요. 뭔가 설탕 대신 연유를 쓰는 게 아닐까. 그 연유 특유의 크림 맛이 나면서 좀 부드럽고 달고 뭐 이런 맛 있잖아요. 그게 라떼에서 느껴지거든요. 같이 갔던 지인은 우유에 조리퐁 탄 맛이 좀 난다고 하더라고요. 되게 독특하지 않나요? 그리고 이 호랑이 카페 앞쪽에는 야외 테이블이 좀 마련되어 있어요. 저녁 되면 여기에서 이렇게 간단히 커피 마시면서 을지로 이때 그런 거 좀 구경하면서 마셔도 되게 괜찮더라고요. 서울식품, 을지로 면옥, 산수갑산. 을지로에는 노포 정말 많잖아요. 이 중에 제가 정말 아끼는 곳 하나를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이거 정말 저만 알고 싶거든요. 근데 이미 너무 유명해져서 포기한 곳이긴 해요. 방산시장 안에 이 골목에 골목을 들면 음주정이 딱 나와요. 김치찌개 맛집, 제 소울푸드. 이게 노포지만 인기가 정말 많은 곳이라 규모도 되게 크고요. 사람도 언제나 많아요. 점심시간 같이 피크타임에 간다? 그럼 뭐 무조건 기다렸다 먹어야 되죠. 이 음주정의 김치찌개. 이 돼지고기가 되게 많이 들어가 있는 걸로 유명해요. 그래서 이게 김치찌개지만 저희 기본 반찬 나오잖아요. 쌈이 항상 같이 제공이 돼요. 자, 그리고 이 국물 맛. 돼지고기가 되게 많이 들어간 것 대비 좀 묽은 편이에요. 그래서 맛이 좀 시원한 편이죠. 뭐 밥 한 공기 완전 순삭이에요. 그리고 이곳에 비밀이 하나 있는데 메뉴판에 없는 메뉴가 있다는 거죠. 바로 스팽구이와 달걀 프라이. 아는 사람만 시켜 먹는 메뉴인데요. 이게 또 타이밍이 정말 중요해요. 사람으로 막 북적이는 시간에 간다. 절대 안 해줘. 이모님 해주세요. 안 해. 그런데 이 김치찌개와 스팽구이, 달걀 프라이는 정말 중독성 있는 조합이잖아요. 이걸 먹으려고 한다. 그러면 점심시간을 피해서 조금 늦게 가면 이 환상의 꿀조합을 즐길 수 있는 거죠. 을지로를 힙지로로 불리우게 만든 주인공 중 하나죠. 만선호프. 제가 여기 금요일 밤에 가봤거든요. 깜짝 놀랐어요. 이 호프집 앞 거리까지 뭐 차가 다니든 말든 막 테이블과 사람들로 가득 차고 있는데 장관이더라고요. 사실 이 일대는 을지로 노가리 골목으로 유명했어요. 그래서 이 만선호프에 간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단 이 생맥주 한 잔에 노가리를 기본적으로 시켜서 먹습니다. 이 만선호프에는 매운 비법장이 예술이죠. 자, 이 노가리가 나오면 소스가 이렇게 딱 나오는데 반반 나와요. 반은 마요네즈, 또 반은 매운 비법장인데 이게 이 고추장 소스가 뭔가 이렇게 약간 달면서 매우면서 이게 좀 되게 중독성이 있어요. 그래서 계속 먹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만선호프에는 일반 뭐 안주거리들 되게 많은데 또 이 중에서도 치킨. 많은 분들이 또 이 마늘 치킨을 많이 시켜 먹죠. 또 한국인은 또 이 마늘 맛 아닙니까? 요즘 딱 시즌인데 저 오늘 밤에 당장 만선호프에 가서 시원하게 맥주 한 잔 하고 싶네요. 요즘 을지로 일대에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두드러지죠. 이 낙후됐던 지역을 개발하니까 솔직히 좋긴 좋은데 역으로 개발을 하다 보니 오랫동안 자리를 잡고 있던 노포들이 자리를 잃고 떠나가는 경우가 너무 잦더라고요. 을지로 일대가 더 발전하는 것도 좋지만 이 옛모습 또한 잘 보존되길 바라봅니다. 요즘 힙스터들의 성지죠. 이 성수동. 이 성수동엔 하루가 멀다 하고 새로운 공간들이 오픈하는데요. 이게 또 들어섰다 하면 맛집이고 화풀이에요. 제가 이 중에서 반드시 가봐야 할 세 곳을 콕 집어봤습니다. 성수역 일대. 정말 이 별들의 전쟁이 펼쳐지고 있잖아요. 맨날 공사 중이에요. 새로운 게 맨날 들어서는데 제가 이 갈 곳 많은 곳들 중에서 제가 이 스타 셰프가 오픈한 곳 하나 소개해 볼게요. 자, 이름하여 최연석 셰프 중앙감속기. 나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이 이름 들었을 때 지금 뭔 소리야 싶었거든요. 이 최연석 셰프는 원래 이 초이닭같이 좀 막 우아한 파인다이닝을 주로 하는 셰프인데 아니 레스토랑 이름이 너무 캐주얼하잖아요. 이런 이름을 한 공간에서 어떤 음식을 보여준다는 거지 싶었거든요. 일단 이 중앙감속기는 이탈리언과 차이니스 요리를 결합한 퓨전 요리를 선보이는 곳이에요. 메뉴판 보시면 진짜 난감해요. 뭐 발사믹 꺼바로, 바질새우 춘건,
해산물 바질 짬뽕. 뭐 평범한 게 없어요. 그럼 음료는 어떻냐? 야, 음료도 음식만큼이나 독특합니다. 나랑 바다 보러 갈래? 이게 리치 레모네이드고요. 너 오늘 왜 이렇게 상큼해? 사과해. 어우, 완전 간지러운데 이 이름이 또 청사과 에이드예요. 정말 이거 시켜 먹으려면 약간 부끄럽기는 한데 또 이게 재밌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러면 왜 하필 좋은 이름도 많은데 중앙감속기라 이름을 지었나? 이게 지금의 레스토랑이 있던 자리가 원래 감속기를 만드는 중앙감속기라는 공장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그대로 좀 살려서 레스토랑 컨셉을 잡았고 인테리어도 그에 맞춰서 한 거죠. 그래서 이 메뉴판을 보시면 우리 또 막 셰프님들 뭐 셰프, 뭐 수석 셰프 뭐 이렇게 쫙 난리 나잖아요. 근데 여기는 아예 스태프들을 셰프라 칭하지는 않아요. 자, 최연석 셰프는 스스로를 대장이라고 칭했고 또 다른 셰프들을 뭐 현장 소장, 관리부장 등 좀 공간에 맞춰서 이름을 지었더라고요. 자, 어떤가요? 이 최연석 대장이 만드는 요리 한번 맛보러 가고 싶지 않나요? 자, 성수동의 중심, 요즘 서울숲이라고들 많이 하죠. 정말 그래요. 막 옆에 빌딩들이 있고 막 공사하고 있고 이런데 중앙에 막 녹색으로 된 산책로가 되게 예쁘게 조성이 되어 있잖아요. 저희도 막 일하다 보면 머리 식히고 이래야 되는데 이때 이 나무숲 사이를 거닐고 있으면 솔직히 충전도 되고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가만 보시면 이 서울숲이 비단 이 산책로만 이루어진 곳은 아니에요. 문화예술 공연이 있어요. 여기서 때때로 공연이 열리고 또 뭐 버스킹도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또 아이들 놀이터도 뭐 한 군데가 아니라 이렇게 뭐 다양하게 조성이 되어 있고 또 우리 요즘 피크닉 되게 많이 하는데 피크닉 하려면 이 잔디밭 중요하잖아요. 이 가족 잔디 마당도 펼쳐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중앙에는 특이하게도 곤충 식물원도 있어요. 뭐 볼 게 많고 즐길 것도 많은 거죠. 자, 저는 이 개인적으로 여기 또 수국길이 있어요. 수국이 또 여름꽃이라 하여튼 여름 되면 이 수국길 걸으려고 정말 예쁘거든요. 이렇게 좀 사진도 찍고 뭐 기분 전환도 하고 막 이러고 있는데 또 하나의 비밀은 바로 이 수국길 옆이 성수동 카페로 유명하잖아요. 이 카페 거리와 되게 가깝게 붙어 있어요. 센터커피. 한동안 배용준 카페로 이 성수동의 부흥을 이끈 곳인데 바로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돌아다니다가 커피 한잔 해야 되겠다. 그럼 이제 바로 가는 거죠. 그리고 요즘은 저는 이 서울숲에 저희 강아지를 데리고도 종종 갑니다. 맨날 집 앞에서 똑같은 길 반복해서 돌아다니는 것보다 가끔 우리 강아지들도 콧바람 쐬야죠. 그래서 가서 좀 다니다가 또 이 성수동 일대에 강아지도 같이 들어갈 수 있는 카페들도 있거든요. 또 거기 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즐기다가 오면 되는 거죠. 성수동에 돼지고기 맛집 하나 소개해 볼게요. 굽당. 이게 신사동에 처음 오픈한 곳이거든요. 근데 이 고기 덕후들의 인생 고깃집으로 자리 잡았어요. 드디어 성수동에도 오픈을 했죠. 굽당은 돼지고기 목살, 삼겹살, 가브리살, 갈매기살, 항정살, 그리고 굽살로 메뉴가 기본적으로 구성이 되거든요. 근데 이 목살이 제일 유명해요. 그리고 이 굽살, 되게 낯선데 이게 이 등갈비에서 요 맛있는 그 살코기 부위만 살살 발라낸 거예요. 이게 또 딱 테이블당 2인분으로 한정 판매되는데 매번 솔드아웃 돼요. 가서 못 먹고 오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리고 대표적인 이 굽당의 목살. 와, 정말 고소하고 부드럽거든요. 전혀 퍽퍽하지 않아요. 같이 간 친구는 잇몸만 먹어도 된다 그렇게 말을 할 정도였어요. 그리고 이 또 굽당은 사이드 메뉴 또한 되게 독특하거든요. 이름하야 뭐 강변 외할머니 된장찌개, 그리고 고추장 파스타, 고코미 쌀밥, 트러플 짜파게티 이렇게 독특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이 고코미 쌀밥은 되게 유명한 셰프예요. 일식 셰프 코우지 셰프와 같이 개발한 밥이에요. 일단 기본적으로 다시마 물로 밥을 지었는데 밥알이 이렇게 고슬고슬 살아있고 되게 간단해요. 그래서 이 위에 목살 구이 한 점 딱 얹고 거기에 와사비 딱 올리면 우리가 요즘 많이 사 먹는 그 고기 스시가 따로 없어요. 그리고 이 굽당 성수점은 본점과 또 다른 점이 있더라고요. 이 토요일 오후에만 오마카세를 진행해요. 그래서 이게 에피타이저부터 디저트까지 완전 푸짐하게 제공이 되는데요. 예약 전쟁 당연히 치열합니다. 정말 열심히 예약해야 돼요. 이 오마카세 예약 제가 꼭 성공해 보겠습니다.
아니, 성수동은 갈 때마다 다른 것 같아요. 지금 서울에서 가장 변화가 많은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 성수동을 갈 때면 반드시 업데이트를 먼저 한번 하고 가는 게 좋아요. 아니, 새로운 것들 너무 많은데 놓치면 또 아쉽잖아요. 언제나 현재 진행형인 동네 성수동. 한 6개월 뒤에 저랑 다시 한번 이 성수동 얘기를 나누면서 이게 또 얼마나 새로워졌는지 살펴보기로 해요. 박세로이 이태원 클래스. 인생 드라마로 손꼽는 사람들도 정말 많은데요. 그래서 그런지 이태원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좀 설렙니다. 제가 오늘은 이 이태원역에서 반드시 가볼 3곳을 알려드릴게요. 로앤슬로우. 우리나라 이 고기 덕후들의 성지로 지금 손꼽히고 있어요. 이게 캐치 테이블을 통해서 예약을 하는데 이 예약이 오픈되자마자 모든 자리가 정말 순삭이에요. 그러니까 운이 좋아야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로앤슬로우, 요즘 고기 정말 많잖아요. 근데 이게 특징이 뭐냐? 일단 딱 바비큐를 판매합니다. 일단 들어가면 인당 1개의 플레이트를 주문하는 것이 기본인데요. 브리스킷과 비프볼, 또 롤리팝, 찹 브리스킷으로 구성된 오리지널 브리스킷 플레이트. 꽃갈비가 주인 비프리 플레이트를 제일 많이들 찾아요. 그리고 이 공간 한쪽에는 샐러드 바가 마련이 되어 있는데 음료, 샐러드, 수프, 빵, 그리고 국과 밥 무한 리필됩니다. 그리고 이곳은요, 이 테이블석 맞은편으로 되게 큰 주방이 마련되어 있어요. 대형 그릴도 있고 되게 멋있게 해놨거든요. 고기 맛은 그럼 어떨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정말 입에서 녹습니다. 특히 이 브리스킷, 정말 잇몸으로 씹어도 될 정도로 부드럽다고 다들 극찬들이에요. 저는 이 찹 브리스킷을 빵에 넣어서 햄버거처럼 먹는 것도 취향에 맞고 좋더라고요. 재밌는 건 이 로앤슬로우에서 다 먹고 계산해서 나갈 때 가스와 할명수가 한 병씩 주어진다는 거죠. 그쵸. 막 다들 배가 뻥 해서 나가니까 그래도 내려주려면 필요하겠죠? 요즘 그로서리 유행하잖아요. 식재료, 생활용품, 간단한 소품, 그것도 되게 멋스럽게 꾸며놓고 판매하는데요. 사실 이 이태원은 정말 옛날부터 한남 슈퍼, 헤드나우스 같이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없는 이 외국 식재료들을 판매하는 곳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런데 요즘 들어 각광받는 곳이 하나 있어요. 해방촌 초입에 위치한 찰리스 그로서리. 다국적 식료품을 판매하는 곳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실 이곳은 처음 오픈했을 때는 이름이 비건 스페이스였어요. 비건 제품들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곳이었죠. 100% 식물성 재료로 만든 비건 제품들이 주를 이뤘었는데 최근에는 일반 식료품들을 갖추고 아예 찰리스 그로서리라는 이름으로 좀 더 복합적인 마트 형태를 갖추게 됐죠. 물론 아직도 비건 제품들은 다양하게 계속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비건 오뎅탕, 비건 시래기탕처럼 비건 HMR을 비롯해서요. 비건 과자류도 있고 초콜릿, 아이스크림, 그리고 식물성 우유 등 되게 다양하게 구비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카운터 옆쪽으로는 커피와 이 쿠키류도 판매하고 있고요. 또 테이블이 있어요. 그래서 잠시 쉬었다 갈 수도 있죠. 이 동네에 산다. 그러면 잠시 이렇게 동네 맛을 나오게 정말 딱인 것 같아요. 피맥에 눈 뜨신 분들은 결코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곳이 있어요. 보니스 피자 펍. 전 정말 여기 지나갈 때마다 줄이 너무 길어서 깜짝 놀라요. 도대체 얼마나 맛있는데. 일단 모든 게 셀프 서비스로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피자 주문도, 또 음료와 주류 주문도 모두 셀프로 해야 되고요. 심지어 계산도 셀프로 합니다. 물론 일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모두 외국인. 사람들 헉 하는데 다행히 주로 서빙만 하십니다. 보니스 피자 펍의 피자. 이름이 정말 독특한 것들이 많아요. 메뉴를 편다 그러면은 김치가 토핑으로 올라간 김치 컬트, 또 우리 콤보 피자 격이라고 할 수 있는 디비언트, 오직 여러 종류의 치즈로만 토핑이 구성되어 있는 로토루아 치즈 등 좀 되게 많이 달라요. 그런데 이곳의 시그니처 메뉴는 또 하와이안과 페페로니 피자, 이 두 개로 꼽죠. 이 시그니처를 딱 반반 구성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자, 그리고 이곳의 자랑, 맥주! 시원한 생맥주를 기본으로 구비하고 있고요. 페일 라거류, 병맥주, IPA, 벨지안 라거 등 정말 다양한 맥주를 구비하고 있어요. 또 와인, 시드루도 판매하는데 저는 요즘 더워서 그런지 피맥을 즐기고 싶네요. 서울에서 제일 외색이 짙은 동네, 이태원.
이 이태원은 밤에 더 활기를 띠는 곳이기도 하죠. 밤에 피는 장미. 이 브라질 네이마르 선수가 내한했을 때 이 경기 후에 이태원의 한 라운지 바에서 시원하게 목을 축이고 돌아가는데요. 이 밤을 불태우고 싶다. 그러면 제일 어울리는 곳이 이태원이 아닐까요? 광화문 하면 광장 일대가 언제나 공사 중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드디어 이 광화문 광장이 공사를 끝내고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했어요. 가보지 않을 수가 없죠. 올 가을은 광화문으로 향해 봅니다. 드디어 광화문 광장이 공사를 마치고 이 새끈한 모습으로 등장했어요. 새로워진 광화문 광장에는 밤에 가시길 추천드려요. 이 온갖 미디어 아트가 펼쳐지거든요. 자, 일단 광화문역 9번 출구로 나가시면 됩니다. 이 압도적인 미디어월이 탁 자리하고 있어요. 53m 길이의 대형 벽면에 이 예술적인 영상이 끊임없이 송출되는데 서울시는 이 미디어월을 광화하첩이라 이름 지었어요. 영상은 총 6개의 각기 다른 테마로 구성이 되고 길이도 한 편당 1분 40초에서 14분까지 각기 달라요. 저는 이 중에서 강화 아쿠아리움이라는 작품이 제일 마음에 들더라고요. 파도가 넘실넘실 대형 물고기들이 휘휘 다니는 모습이 보는 제가 이 물속을 헤엄치는 기분이 들었어요. 자, 미디어 아트는 광화문 광장의 터줏대감 세종문화회관에도 이어져요. 밤이 되면 이 세종문화회관 건물의 벽면과 계단 등지에 미디어 아트 옷이 펴지죠. 그리고 광화문 광장에는 분수도 많아요. 이 아치 모양을 하고 있는 터널 분수를 비롯해 조명과 물이 현란하게 움직이는 한굴 분수, 또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 조성된 명량 분수 등 각기 주제와 스타일도 달라요. 아이들이 특히 좋아해요. 광화문 광장의 한쪽 끝에서는 청계광장을 만나게 되죠. 청계천을 따라 길다랗게 조성된 산책로는 언제나 사람들로 붐벼요. 밤에 들어오는 오색 찬란한 조명을 감상하며 걸어도 좋죠. 또 때때로 축제도 개최되고 또 걷다가 종종 만나는 만물 노점상도 은근 볼거리가 있어요. 광화문 일대에는 노포들이 포진해 있어요. 골목골목 백년 식당들이 숨어 있는 거죠. 광화문 노포를 대표하는 이 돼지김치찌개 맛집인 광화문집, 노포 중식당으로 잘 알려진 동성가, 빈대떡과 막걸리가 생각나는 피막골 일대 등 이 종류도 다양한데요. 그중 청진옥은 1937년에 개업해서 지금까지 자리를 지켜오고 있는 노포 중의 노포예요. 자, 해장국이 대표 메뉴, 수육을 찾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 청진옥은 얼마 전에 건물을 새롭게 지어 올렸어요. 그래서 지금의 외관을 보면 노포라는 생각이 안 드는데요. 대신 이 내부에는 과거의 흔적들을 잘 살려놓았어요. 옛날 메뉴판, 종로 일대의 항공사진 등 박물관에서도 보기 힘든 자료들을 만날 수 있어요. 이 청진옥에서 조금 더 종로 쪽으로 내려가면 미진을 만날 수 있어요. 1954년에 문을 연 메밀국수 맛집이에요. 아직도 이 점심시간이 되면 줄을 길게 서는 맛집이죠. 냉모밀, 온모밀 모두 계절에 상관없이 인기고 깔끔한 보쌈도 찾는 사람들이 많죠. 제 개인적으로는 이 여름에 냉모밀에 왕만두 시켜 먹는 조합 사랑합니다. 광화문 일대엔 파이낸스 센터, 뒷타워, 르메이르 빌딩 등 유명 건물들이 위치하죠. 이 건물 모양은 각기 달라도 이 건물 안에 세련된 맛집들이 앞다투어 자리한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펠트커피, 빌즈, 오셀두스 등 요즘 유행한다 싶은 유명 카페와 레스토랑이 정말 건물 층층이 위치하죠. 저는 이 중에서 포비브라이트 광화문점을 꼭 짚어주고 싶어요. 일찌감치 베이글 맛집으로 등극한 포비에서 아주 거대한 규모로 조성한 것이죠. 광화문역 6번 출구로 나와 걷다 보면 만나는 이 콩코디언 빌딩의 1층에 위치해요. 높은 천장고의 통창, 모던한 인테리어가 압도적이에요. 이 포비의 쫄깃한 베이글과 스프레드, 이 잼도 플레이버별로 다양하게 즐길 수 있어요. 다만 이 베이글은 빠른 시간에 솔드아웃 된다는 점 기억해 두시기 바래요. 여긴 친구들이랑 가도 좋지만 혼자 가서 이어폰 끼고 소일거리 하면서 즐기기에 정말 좋아요. 역사적인 건물들과 뾰족한 마천루가 공존하고 있는 광화문역. 여긴 무엇보다 운동화를 신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광화문 광장과 청계광장 등 걸을 데가 많거든요. 느릿느릿 걷고 또 걷다 만나는 카페에서 커피 한 잔 즐기고 이 가을날의 신선 노름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의도를 더 이상 직장인의 도시라고 하지 마세요. 최근에 등장한 쇼핑 플레이스를 비롯해 노포, 신생 맛집, 세련된 외국계 호텔, 한강공원 등 볼거리, 즐길거리가 넘쳐나는 새로운 동네가 됐습니다. 여의도에 요즘 트렌드를 선도하는 것이 있어요. 더 현대서울. 처음 오픈했을 때부터 이 특출난 브랜드 구성으로 각광을 받았는데
지금도 그 인기와 관심을 이어가고 있어요. 특히 이 핫한 브랜드들의 팝업 매장을 운영해 사람들의 발길을 끌어모으고 있죠. 이 대표적인 것이 박재범의 원소주. 이 팝업 현장에 들어가려는 수많은 인파로 이 더 현대서울 밖으로까지 긴 줄 행렬이 이어졌었어요. 기본 4시간씩 기다렸다 들어갔다고 해요. 최근에는 버터맥주 열풍을 이끈 박용인의 블랑제리베르 팝업이 개최되는 등 이 세상 핫한 브랜드들이 더 현대서울로 모이고 있어요. 또 이 외에도 아르켓 같은 희소한 패션 브랜드들을 비롯해 뭐 이탈리, 카멜커피, 블루보틀 등 정말 이 내노라 하는 맛집들이 포진해 있죠. 또 이 5층에 포레스트 가든, 조경이 인상적인 실내 가든인데 여기가 또 인스타그램업을 하거든요. 한번 가면 하루 종일 머물러 있어도 부족함이 없어요. 그런데 더 현대서울에 사람이 많다. 그럼 그 맞은편에 IFC몰로 향하시면 돼요. 여기 또한 다양한 맛집과 볼거리로 빠지지 않아요. 특히 IFC몰은 애견 출입이 가능해요. 애견이 탑승할 수 있는 엘리베이터, 드나들 수 있는 출입구가 있고 또 몇몇 레스토랑과 매장에서도 애견 출입을 허용해요. 그리고 IFC몰에는 CGV도 있죠. 밤에 영화 한 편 보기에 정말 좋아요. 여의도의 오전 11시 30분, 사방에서 사람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바로 직장인들이 식사하러 가는 발걸음이에요. 여의도엔 소문난 직장인 맛집이 정말 많아요. 뭐 메뉴가 특별하지도 않거든요. 근데 가정에서 쉽게 접하는 메뉴들이 주를 이루는데 이 주인장들의 손맛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중 대표적인 하나로 진주집이 있어요. 콩국수 맛집이죠. 비린맛 하나 없는 고소한 콩국물 하나로 오랜 시간 이 맛집의 명성을 이어가고 있어요. 겨울에 콩국수가 좀 차다 싶은 닭칼국수를 드시면 돼요. 국물이 진국이에요. 여기 칼칼한 김치 한 점 곁들이면 한없이 먹게 되죠. 여의도는 유명 일식집도 많아요. 노량진 수산시장이 가까이 있으니까 이 물 좋은 생선을 보다 쉽게 구할 수 있는 장점이 있거든요. 자, 요즘 캐치 테이블에서 예약 전쟁을 치르고 있는 아루이 니와는 가성비 맛집. 하지만 이곳의 스시 맛은 가성비로 논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이 스시 조합과 간이 정말 맛깔스러워요. 특히 입안 가득 채우는 대왕 사이즈의 후토마키는 별미예요. 또 여의도에는 일식하면 빼놓을 수 없는 쿠마가 있어요. 되게 작고 소박해요. 하지만 이 대표님의 내공이 장난이 아니에요. 오죽하면 쿠마에 자주 들리셨던 매거진 GQ 이춘걸 예 편집장님이 유라시아에서 최고로 맛있는 일식집이라고 칭찬하셨을 정도예요. 이 선도가 남다른 일식을 맛볼 수 있어요. 요즘 날씨 정말 그림이죠. 운동하랴 데이트하랴 이 여의도 한강공원을 많이들 찾으실 것 같은데요. 최근에는 인근에서 이 텐트나 캠핑 의자를 대여해주기 시작했더라고요. 이 한강에서 캠핑 기분 느끼면서 남맥 즐기는 것도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아님 이 커피 한 잔을 마셔도 여유롭고 분위기 살죠. 사실 이 여의도의 맛집과 카페는 직장인들로 언제나 붐비잖아요. 그걸 이렇게 살짝 비껴가는 것도 기분 전환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또 한강공원에서는 때때로 축제도 열리잖아요. 보면은 벚꽃 축제, 또 최근에는 세계 불꽃 축제도 열렸어요. 축제 분위기를 한껏 누리기에 딱인 명당 중에 명당이에요. 직장인들로 득실거려 어떤 낭만이라도 찾을 수 없을 것 같던 여의도의 변화가 마음에 드시나요? 저는 이 일식집 아루이 니와 예약에 아직도 성공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조만간 이 캐치 테이블 예약에 꼭 성공해 여의도에 기쁜 마음으로 놀러 갔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망원역 하면 요즘 MZ세대들이 즐겨 찾는 핫플레이스로 가득한 이 망리단길이 떠오르죠. 하지만 옛날 풍물을 지닌 훈훈한 곳들도 많아요. 인심 좋은 가게들이 있는 망원시장과 또 소박한 노포들이 눈에 띄죠. 오늘은 이 레트로한 망원역 일대에서 반드시 가볼 곳들 짚어드릴게요. 6호선 망원역에 내리면 일단 2번 출구를 기억하시면 돼요. 이 부근에 요즘 많이들 찾는 망리단길을 비롯한 핫플들이 모여 있거든요. 망리단길 쪽으로 걷다 보면 먼저 눈에 띄는 곳이 터줏대감 망원시장. 이건 놓칠 수 없죠. 한 40년 정도 된 시장이에요. 오랜 노포와 또 요즘 들어선 트렌디한 숍들이 공존해요. 소소한 맛집도 많은데요. 먼저 망원시장을 대표하는 튀김 맛집이 있어요. 우이락. 이 큼직한 고추를 반을 갈라 소를 아주 단단히 채운 고추튀김 맛집이에요. 바삭마차는 수제 등심 돈가스를 판매하는 곳이에요. 치즈가 들어가거나 새우가스도 판매하는데 또 마시멜로 아이스크림 인기가 대단하죠. 우이락이나 바삭마차는 포장해 가도 좋죠. 망원고로케 또한 유명해요. 김치, 매콤 야채, 피자치즈 등 종류도 아주 다양하고요. 이게 하루에 5,000개씩 완판되는 곳이라고 하니까 꼭 기억해 두세요. 망원 떡갈비.
프링클 호떡으로 유명한 훈훈 호떡은 언제나 긴 줄이 서 있으니까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요. 또 시장 하면 떡볶이 빼놓을 수 없잖아요. 오지게 분식으로 향해보세요. 떡볶이, 튀김 다 맛있지만 여기는 꼬마 김밥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날치알, 소고기, 아주 소도 다양해요. 자, 망원시장을 얼추 돌고 우리 망리단길 쪽으로 나오시면 바로 근처에 크림빵 성지인 어글리 베이커리가 있어요. 진짜 이 망원시장 반드시 빈속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모아새는 반드시 인터넷을 통해 이 외관을 먼저 눈에 익히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간판이 따로 없고 또 캔디숍 같지 않은 외관 때문에 눈에 잘 띄질 않아요. 좀 뭔가 이렇게 빈티지스러워서 이렇게 소품숍 같이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이 모아새 수제 캔디를 판매하는 곳이에요. 지름 1cm 정도 아주 작은 사이즈의 캔디인데 요거트, 멜론, 키위, 블루베리 등 다양한 맛에 이 동식물을 비롯해서 스누피, 찰리 브라운 같은 만화 캐릭터들 정말 디자인이 다양해요. 운 좋으면 현장에서 마스터분이 이 수제 캔디를 직접 만드는 것을 구경할 수도 있어요. 자, 모아새는 일단 샵에 들어가면 틴캔, 모아새 일러스트가 그려져 있는 병 등 이 구입할 포장 자재를 선정한 다음 마음에 드는 사탕을 골라 원하는 무게만큼 담아서 구입하면 돼요. 이 수제 캔디 모양이 하나같이 예쁘고 또 아기자기해서 저는 이 선물 아이템으로도 추천합니다. 망원동에서 뭔가 배우며 시간을 알차게 보낼 수 있는 곳 추천해 드릴게요. 먼저 풍뎅이의 숲, 이 팝아트 감성의 커플 초상화 원데이 클래스를 들을 수 있는 곳이에요. 들어서면 어느 미술가의 공방처럼 이 물감 냄새가 확 반겨주죠. 초상화 원데이 클래스를 듣기 위해서는 일단 이 사진을 가져가야 돼요. 이 선생님이 먼저 밑그림을 그려주시고 이 수강생들은 채색하면서 그림을 완성해가요. 아메리카노 한 잔 덤으로 줍니다. 풍뎅이 숲에는 이 외에도 취미반 클래스가 있더라고요. 관심 있으시면 아크릴화, 펜 드로잉, 수채화 등 선생님과 상의 후 새롭게 한번 시작해보세요. 멜팅핀은 조향사이자 퍼스널 컬러 컨설턴트가 운영하는 곳이에요. 요즘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이 퍼스널 컬러 확인하시고 또 나만의 향을 찾아 향수를 만들어 갈 수 있어요. 시트지에 향을 묻혀서 이렇게 좀 일일이 냄새를 맡아서 좋아하는 향을 찾고 또 향수의 농도를 정하는 등 정말 특별한 시간이 될 것 같아요. 멜팅핀은 반드시 예약을 하고 가야 되니까 기억해 두세요. 아기자기한 숍과 소박한 맛집들이 즐비한 망원역일 때는 이 데이트 코스로 적격인 것 같아요. 이번 주말에 어디 갈지 더 고민하지 마시고 망원역으로 향해 보시죠. 회원역 하면 남대문 시장부터 떠오르기 마련이죠.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니에요. 완전 새로워진 회원역 일대에서 고르고 고른 핫플들 짚어드릴게요. 회원역에서 먹거리를 논할 때 남대문 시장을 빼놓을 수 없어요. 자, 우선 낮에는 갈치조림 골목으로 가시면 돼요. 갈치조림 골목은 1980년대 이 값싼 갈치를 맛깔진 양념에 졸여내는 것으로 유명해지기 시작했어요. 이 낡은 냄비에 납작하게 썬 물을 이렇게 깔고 그 위에 갈치와 양념을 얹어서 자작하게 졸인 이 갈치조림. 밥도둑이죠. 이 갈치조림 골목에 있는 식당들은 다 맛집이긴 하지만 희락갈치 중앙식당이 줄 서 먹을 정도로 유명하고요. 또 허영만 화백의 백년식당에 소개된 왕성식당도 많이들 찾아요. 또 이 근방에는 칼국수 골목도 있어요. 모든 점포들이 콩나물 무침, 시금치나물, 열무김치 등 이 반찬을 정말 이렇게 산더미처럼 쌓아서 진열해 놨는데 이게 바로 대부분 식당들 메뉴 중 보리밥에 들어갈 비빔 재료들이에요. 남해식당, 형제식당 등이 유명해요. 그리고 남대문에 소문난 김밥 맛집 하나 알려드릴게요. 통통김밥. 이영자 맛집으로도 통하고요. 남대문 시장점과 회원점 두 개로 나뉘는데 이 남대문 시장점은 테이크아웃만 가능해요. 자, 남대문 시장은 밤이 되면 또 포장마차들이 쫙 들어섭니다. 순대볶음, 빈대떡, 잡채 메뉴 좀 보세요. 정말 입에 침이 고여요. 소박하게 한 잔 즐기기에 딱이죠. 남대문 주변으로 미쉐린 가이드에 등재된 레스토랑들이 몇 곳 있어요. 먼저 미쉐린 원스타에 빛나는 제로 컴플렉스, 이충우 셰프의 컨템포러리 퀴진을 선보이는 곳이고요. 또 레스케이프 호텔 26층에는 미쉐린 원스타의 라망스크레가 있어요.
이 낭만적인 분위기에 이것 또한 컨템포러리 퀴즈를 선보여요. 또 레스케이프에는 미쉐린 가이드에 등재된 팔레드 씬도 있어요. 중국의 광동식 요리를 기본으로 홍콩, 대만, 한국 스타일을 접목해서 독창적인 요리를 선보여요. 또 각종 진성과 꿀소스 차슈 바비큐, 북경 오리 등이 되게 유명해요. 이외에도 남대문 일대에는 일식 세트 메뉴로 유명한 회원식당, 또 경양식을 판매하는 회원 카페 등이 맛집으로 자리하고 있어요. 요즘 회원역 일대에서 가장 핫한 곳은 피크닉이에요. 전시장, 카페, 레스토랑, 편집숍 등으로 이루어진 복합 문화공간이에요. 피크닉이 오픈하면서 개최한 음악가 류이치 사카모토 전시는 장안의 화제였고, 그 뒤로 매거진비, 서울 라이터 등의 전시가 연이어 각광을 받았죠. 작년에는 이 최정화 작가의 사람 키만한 무, 배추, 수박 등 이 채소와 꽃이 난무했던 정원 만들기 전시도 관심을 끌었어요. 피크닉에서 개최되는 전시는 예약을 하고 가야 하는 것도 있으니 반드시 미리 확인하세요. 회원역 일대를 고급스럽게 밝히고 있는 곳은 바로 레스케이프 호텔이에요. 유럽 감성이 짙은 이곳은 호캉스를 즐기기에 좋아요. 레스케이프 호텔은 애견 동반이 가능한 곳으로도 유명한데 이 페캉스 패키지를 가격대별로 찾아 즐길 수 있어요. 또 회원역에는 남대문 시장이 있지만 그보다 마니아층이 형성되어 있는 곳도 있어요. 바로 회원 지하 쇼핑센터. 중고 LP 마니아들의 성지로 불리더라고요. 10개 이상의 점포가 운영되고 있고 LP 외에도 중고 오디오, 주화, 우표 등 이 각종 수집품을 판매하는 곳들이 자리하고 있어요. 회원역 일대 굽이치는 골목길, 요 빈틈을 뚫고 분위기 좋은 카페 하나가 위치해요. 계단집.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2층의 적상가옥을 카페로 개조한 곳이에요. 정말 들어서는 입구부터 사진을 찍게 되는 너무 아름다운 곳인데 내부 또한 아늑합니다. 나무마루에 창이 많이 나 있어서 정말 옛날 집에 놀러 간 기분이 나요. 스페셜티 커피를 주로 판매하고 아이스크림이 올라간 인절미 와플이 유명해요. 또 앞서 말한 피크닉에 위치한 카페도 유명해요. 여기는 한 50명 정도 넘게 앉을 수 있는 거대한 테이블이 놓여 있는데 이 테이블 위로는 화려한 하얀색 샹들리에가 여러 개 이렇게 줄지어 있어요. 피크닉 라떼가 유명하고 바스크 치즈케이크, 소금빵 등 베이커리류도 맛있어요. 남산 송월길에서 남대문 시장 쪽으로 내려오시다 보면 정말 호련히 서 있는 되게 빛바랜 독채 건물 하나를 마주하게 되는데요. 요즘 인스타에 많이 올라오는 카페 마메예요. 접근성은 정말 좋지 않은 편인데 이 풍모와 분위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찾아와요. 아인슈페너가 유명하고 수치노, 바닐라치노 등 이 독특한 시중 메뉴도 구비하고 있어요. 야외 테라스석은 되게 아담하고 포토제닉하거든요. 근데 이 회원역 일대의 소박한 풍경을 눈에 담을 수 있어서 이게 또 정말 좋더라고요. 회원역 일대는 새로운 변화가 고무적이긴 하지만 곳곳에 아직 과거의 정겨움이 남아있는 게 매력인 것 같아요. 차로 다니는 것보다 골목골목 걷는 재미가 있는 회원역. 이곳에서 새로운 하프를 직접 발굴해보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아요.